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책 읽는데 전혀 적합한 뇌가 아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원서를 읽어보겠다고 이 영상을 켜고 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눈을 막 많이 움직여야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서를 읽을 때 졸린 건 당연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인입니다. 오늘은 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참 오랜만에 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원서를 읽는 이유, 원서를 고르는 꿀팁, 그리고 원서를 읽는 게, 특히 중국어 원서를 읽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에 앞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원서를 남들이 읽는다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괜히 한국어 책이 아니라 다른 나라 책 읽으면은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뭐든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채로 어떤 걸 시작하면 지속하지 못할 뿐더러 할 때조차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왜 읽어야 하는지, 왜 읽는지,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자신만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는요, 영어랑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저도 생각했던 부분이고, 내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유한하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면 좋을지 항상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어 배울 시간에 영어나 배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어 공부할 시간에 영어 합니까? 중국어를 공부할 에너지가 있으면 영어를 공부할 에너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등하게 뭐든 잘하면 좋잖아요. 영어도 잘하면 좋고 중국어까지 잘하면 좋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면 좋잖아요. 그쵸? 언어는 언제든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배워서 의미 없는 공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쓰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 공부를 하신다 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중국어 배워서 뭐하냐? 요새 시진핑이 뭐 어찌저찌고 이렇게 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재밌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나 원서 너무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팁 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쟤는 저래서 원서를 읽는구나. 그걸 반대로 내겐 어떤 장점으로 삼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서를 읽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중국의 문체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글쓰기 분야에서 네로라는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문체 안에는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까지도 그 글로써 이해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단순해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중국어를 도구 삼아 조금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원서를 읽어보자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어 문장들을 난이도에 상관없이 다 이해하고 흡수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근데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서는 수많은 문장들, 수많은 텍스트의 집합체잖아요. 어휘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 원서 초급책이라고 해도요, 그게 초급 단어만 쓰인 게 아니고 중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렵다고 느낄 만한 그런 난이도의 단어들도 문맥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난이도에 상관없이 다 이해하고 싶었어요. 자, 4번째는 그냥 읽고 싶었어요. 진짜 그냥 읽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 싶었고 궁금하기도 했고, 명색이 중국어 공부하고 중국어 채널 운영하는 사람인데 중국 원서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원서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라는 거는 약간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서를 고르는 팁인데요. 이거는 원서 입문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꿀팁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번역서를 고르는 겁니다. 즉, 내게 내용이 익숙한 책으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읽어봤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글들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겠어요? 읽을 때 장면이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그 어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왕자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번역서를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원서 읽기 모임 카페에서 어린 왕자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원서를 고르는 방법 두 번째는 문학보다 비문학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딱 들으면 왠지 아시겠죠? 뭐 시적 허용이라든지 비유가 많고 함축적인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딱 명료하게 떨어지는 그런 비문학의 글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읽고 싶은 책이에요. 내가 읽고 싶은 책, 그런데 거기 플러스 난이도 조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된다면 내가 원서를 처음 시작하는데 최고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국 원서가 왜 유독 어려울까? 좀 유독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할 말이 많아요. 일단 책 읽는 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책 읽는데 전혀 적합한 뇌가 아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원서를 읽어보겠다고 이 영상을 켜고 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중국 원서가 유독 어려운 일을 말해보면 중국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표의 문자입니다. 한국어와 영어와 같은 그런 표음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음을 대표하지만 표의 문자는요, 의미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물론 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는 의미를 대표하고 의미를 관장합니다. 뭐 말이 어려웠지만 그래서 우리는 중국 원서를 읽으면서 읽으려 했으나 읽지조차 못하는 그 슬픈 사실에 직면하고 마는 거죠. 읽으려고 하는데 이 한자를 모른다는 말이지. 그리고 이거는 제 친한 이제 아동학 연구하는 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책을 볼 때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안구 운동이라고 한다면 한국어 책 같은 경우 독서를 할 때 첫 시선을 집중시키고 내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의 개수는 8개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국어는 몇 개일까요? 2개라고 합니다. 2개. 내가 한 번 시선을 고정했을 때 2글자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눈을 막 많이 움직여야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서를 읽을 때 졸린 건 당연하다. 자, 그런데 표의 문자만의 장점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엄청난 사실인데 표의 문자는 아까 의미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쉽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는 말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 드는 에너지, 그 집중력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유튜브 영상에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요. 사실 이걸 전부 다 찾진 않아요. 물론 그때그때 달라요. 전부 다 찾는 경우도 있지만 유추가 가능하다 싶은 거는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 내게 원서를 읽는 의미가 확실하고 이유가 명확하면요. 원서를 읽는 게 더 즐거울 거고 즐겁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앞서 박만사에 출연하셨던 세훈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서는 향후 내 20, 30년을 이끌어갈 지적 자양분과 습관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박만사 분량 때문에 그 부분은 편집을 당했지만 정말 저에게는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내 향후 20, 30년을 이끌어갈 지적 자양분과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독서를 하지 않을 이유보다 해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목티를 입어도 전혀 덥다 느끼지 않을 만큼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바이바이. Everything is just a reason for me to keep breathing and bleeding and finding that peace in my demons is love.